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타 강사 이지영 씨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천억대의 부와 명예를 갖다가 누리고 있는데, 이지영 씨의 사주는 어떤지, 어떻게 천억의 이상의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사주를 풀이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씨는 이제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 사주학자로서 사주를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사주를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영 씨는 사주가 임술생 인자월 병술일 갑오시로 태어났습니다. 올 개묘년에 42세, 현재 한국 나이로 42세입니다. 만으로는 한 40세가 되겠죠. 이제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이력을 중심으로 이제 풀어보는데,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특이한 이력을 기재해 보면, 첫째로는 이제 부모 덕이 없고 초년 고생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독하고 악바리 같은 근성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의지가 강한 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해서 중고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탐으로서 전국적 강사가 되었고, 사상 철학적 인문학적인 소양이 탁월했습니다. 또 인물이 뛰어나고 언변이 좋으며 몸매를 잘 가꾸는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또 개묘년 현재까지 미혼입니다. 앞으로의 결혼 문제는 어떨 것인가. 또 여섯 번째로는 일타 강사로서 천억 이상의 부와 명예를 이루었는데, 과연 어떤 사주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와 명예를 이루었는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미래의 운세는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음양의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음양하게 되면은 이제 조후를 우선 봐야 되는데, 이 조후를 보려면 한난과 조습과 명암을 조후로서 판단을 해 보는 겁니다. 이 사주는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겨울철에 태어나서 상당히 춥다, 한하다 이거죠. 춥다, 춥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또 이제 이 병술 1이 되는 거는, 이거는 자기의 공간입니다. 자기의 사적 공간이죠. 개인적 공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인 공간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그리고 연월 일시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면, 월지가 춥죠. 추운 계절에 태어났죠. 이렇게 이 추운 한한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출발이 더디고 느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환경이 좀 좋지 않고 발전이 늦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한 특성은 처음에는 더디나 한번 텐션이 올라가면은 에너지가 추진력과 파괴력이 강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환경도 극복해 나가는 강한 의지의
에너지가 발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지가 조하고 이 전체 사주가 조한 기운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은 좀 급한 편이나 한번 자기가 마음을 결정하면은 변하지 않고 초지일관하는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기 영역을 고수하고 타인이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자기 영역을 내주지도 않습니다. 자기 아성이 강한 거죠. 대신 남의 영역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예의 바르고 싹싹하나 이제 성질이 낮다 하면 무섭죠. 그래서 이러한 성향의 여인들은 상당히 연애 대상으로는 상당히 까다로운 여성입니다. 그래서 코드가 잘 맞아야만이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한하고 조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조와 정조가 아주 강한 여성으로 이조 시대 여성 같아서 가슴에 은장도를 갖고 다니는 그런 형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겨울에 춥게 태어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추운 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추운 것을. 추운 것을 해결하려면 뭐냐면은 병화가 필요합니다. 병화가. 근데 이 병화, 이 사람이 병화 일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병화로 조우를 하는데 내가 병화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우를, 추운 계절을 해결한 데는 조건이 나의 어려운 환경을 내가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성은 부모 환경이나 어려운 사회의 환경을 누구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극복하는 팔자입니다. 고로 부모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자라면서 이 여성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추운 것을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것을,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본인도 물론 발전이 되겠지만 이 본인이 뭐냐면 조우를 하기 때문에 자기만 조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모 환경을 다 좋게 조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자랄수록 집안은 편해지고 좋아진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조적 입장에서 격국과 일간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격은 자월에 태어났죠. 자월에 임수가 투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격국으로 볼 때 평관격 그럽니다. 평관격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칠살격이다 이러죠. 평관격은 특징이 선과 악에 강합니다. 선과 악에 강하다. 그래서 강인한 그런 살성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도 스피드나 총, 칼, 힘든 것,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종류의 취미를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타 강사로서 사탐으로 성공을 했지만, 이런 사람이 이 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조계나 의학계에 진출을 할 수도 있는 사주였습니다. 월에서 이렇게 격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조건을 보는 것입니다. 살격은 고서에서는 흉신이라 칭하죠. 흉신.
살은 흉신이라 칭합니다. 근데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 살은 강한 에너지를 갖춘 야생마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고로 야생마를 잘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천리마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야생마를 잘못 다루면 야생마에 치이는 것으로 갑자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칠살평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칠살 무서운 거, 센 거를 어떻게 내가 다룰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칠살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거나 잘못 다루면은 극심한 고생이나 장애인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어려운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칠살, 야생마와 같은 칠살을 잘 다루면 남이 생각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추진력과 성취력이 있어서 크게 국가나 사회에 공헌을 하게 되는 유명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간칠산을 다루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루는 방법의 첫째는 뭐냐면은 살인상생입니다. 살인상생. 다시 말하면 인성으로서 살의 그 어려움을 끌어내서 나가는 것이 살인상생입니다. 두 번째는 시지의 양인, 요게 오화가 양인이죠. 이 시지의 양인을 갖고 있어서 요것을 뭐냐면은 사주 용어로 보면은 양인합살 그럽니다. 양인합살. 세 번째는 이렇게 일지의 식신을 갖고 있죠. 이게 식신. 그래서 식신제살이라고 합니다. 살을 다루는 방법은 살을 인으로 끌어들여서 내 편으로 만드는 살인상생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양인으로 살을 합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살을 식신으로 제압해서 식신제살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주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을 갖추어도 살을 잘 다루어 큰 인물이 되는데, 이 사주는 살을 다루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큰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의 보배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월간의 살을, 연월에 있는 살을 이 간목 편인으로 살인상생하는데, 이 살인상생은 뭐냐면 살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수용해 갖고 내가 살과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편인은 순발력이 강하고 순간적 아이디어나 발상이 강합니다. 천재적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죠. 강한 살을 순발력 있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능력도 강합니다. 또 간목은 이 많은 수의 기운을 잘 소화하기 때문에 많은 수가 간목 하나로서 충분히 흡수가 됩니다. 그 간목은 뭐예요? 인성 아닙니까? 간목은 인성이기 때문에 공부요 자격입니다. 이 사주는 자기가 공부한 것으로 자격을 갖춘 것을 잘 활용해서 칠살의 에너지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강하여 많은 인기를 얻어서 추종자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했지만 살인상정, 양인합살이죠. 오화라는 양인을 갖고 있어서 백장과 주체성이 아주 강하고
어떤 대상이든지 혹은 어떤 상황이라도 침착하게 주도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칠살이라도 양인 합산하는 기능이 있어서 정치적 혹은 전략적 타협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신재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살이 먼저 있고 식신이 나중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살격 식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살격 식재. 그러니까 살이 사주의 연월에 먼저 있어서 먼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식신으로 컨트롤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신이 제사를 하는 사주는 전이불황이다 이겁니다. 전이불황. 전이불황. 다시 말하면 싸우는데 항복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싸우면 아무리 어려워도 항복하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다 이거죠. 이렇게 세 가지 구조적 장점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회에 큰일을 할 수 있는 유명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주는 사실상 돈에 대해서는 담백합니다. 돈에 목적을 두는 사주는 아닙니다. 돈을 잘 쓰는 사주입니다. 그 많은 돈을 자기의 사치나 개인적 행복으로만 쓰지 않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돈을 좋은 방면에 쓸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일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일간의 입장에서는 일주는 병술이죠. 이 술이 오술로 합을 하고 있습니다. 삼합, 이 오술합은 이제 삼합의 반합이죠. 삼합의 반합. 삼합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합은 뭐예요? 정신적인 합이고 목적 의지가 있는 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삼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연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성이 뚜렷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일지에 술을 깔고 있죠. 일지에 술을 깔고 있으면 술은 뭐예요? 고지죠, 고지. 고지다 이겁니다. 이렇게 고지를 갖고 있으면은 옹고이지신의 성향이 강하다 이거죠. 옹고이지신. 옹고이지신. 이건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옹고이지신. 이 옹고이지신의 성향이다. 옹고이지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옛 것을 익히어 항상 새로운 에너지와 발상을 하는 특성이 강하며 역사나 종교 사상이 심취하며 정신적 목표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고지는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것. 그래서 사탐을 가리키는 것도 적성에 아주 잘 맞죠. 더 나아가서 사상적이고 정신적인 분야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술일지가 갑오로서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술로. 그러니까 상당히 에너지가 똘똘똘 뭉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떠한 난관이나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굳이 자기의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관과 자신력을 갖추고 있어서 사회의 칠살적인 어려운 상황을 잘 컨트롤 해나가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이 사주는 일간이 충분히 왕하여 충분히 살을 조절하고 리딩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살을 잘 쓸 수 있는 사주다 이거죠. 살을 잘 쓰게 되면 살은 위험한 것이고 감당하기 힘든 것인데 이 살을 잘 쓴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강합니다. 세 번째로는
간지의 입장에서 생극지하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병화일간이죠. 병화일간. 병화는 물상적 표현으로 태양으로 하늘에 높이 떠 있습니다. 병화의 체성을 보면은 전체적이고 일반적이며 대상을 가시화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를 보는데 이제 한난, 조수, 한난과 조수과 그다음에 명암을 봐야 됩니다. 명암은 밝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겁니다. 사주가 밝아야만이 양성화됩니다. 양성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도 밖에서 잘 보여지게 됩니다. 사주가 어두우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양성화가 잘 안 되고 또 자기 하는 일을 밖에서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데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주는 뭐예요? 화가 병화 일주에다가 화가 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인지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병화나 화가 있어야만이 자기 능력이 밖으로 빨리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화는 태양이라고 그랬죠. 태양은 뭐예요? 높이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고 자부심이 있고 통찰력이 강합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이 뛰어나죠. 근데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좀 자뻑 스타일이죠. 다시 말하면 잘난 척 한다 이거죠. 잘난 척. 물론 잘났지만 잘난 척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있는 갑오는 사목이죠. 사목. 병화는 사화입니다. 그래서 사목의 체성은 상징적이고 정신적이다 이거죠. 갑목과 그래서 병화의 조합은 사목이 사화를 만나니까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만인의 사표가 되는 그릇입니다. 그것이 임수라는 또 사수를 만나므로 정신적 사상적 깊이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병화가 물상으로 태양이고 임수가 바다로 치환하면은 병화는 태양으로 은빛 바다 물결을 비추고 있는 모습으로 부각이 되고 어두운 바다는 태양의 빛을 받아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니 전체적으로 누구나 아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화는 임수를 보면은 수와 화는 서로 만나게 되면은 직감력이 뛰어납니다. 논리적 사고보다도 한 번 보면 직감적으로 느낌이 와서 그냥 대상을 알게 되는 영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갑목은 조목이죠. 조목으로 이렇게 조목은 뭐예요? 많은 물을 갖다가 소화해내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를 하는데 수가 필요하죠. 갑목이 조목이니까는. 그러니까 수를 빨아들이는 힘이 엄청 강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흡수 소화해내는 능력이 탁월해서 공부를 잘하는 명이고, 병화는 가시성이 있어서 밝아서 자기의 능력이 남한테 밖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인물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사주를 전체적으로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초년 신의 운에 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고생을 했느냐, 이건 병화일 줄 알았죠. 근데 신금이 와서 병신합으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화의 빛을 잃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병화 태양이 보이질 않으니까 존재감이 없어져서 어려운 환경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렇게 나쁜 것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신금이 병화를 한정하죠. 한정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병화는 원래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그 본성인데 신금이 와서 병화를 갖다가 합을 해서 한정을 해버리니까는 이 자기가 뭐냐면 높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곳의 목표를 현실적인 목표를 이렇게 가게 되는 한정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밖으로 들뜨지 않고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시기라 공부에 집중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사주가 재가 없습니다. 무재사주죠. 그래서 운에서 재운이 들어오면 재는 뭐예요? 현실적인 분석 능력, 결과 예측 능력이 재입니다. 이 재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뜻을 이룰지를 인식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부여되니까 공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를 인성이 있으면 공부를 잘한다 이러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인성이 있으면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좋아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은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목적이. 결과 인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건데 재성이 결부된 공부 인성은 뭐예요? 집중적으로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고 공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되죠. 그래서 성적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성적이 뛰어난 거죠. 그 점을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독하고 악바리 같은 근성은 어디서 나왔냐? 한조에서 그렇습니다. 한, 축고 조에서. 그리고 사주 구조상으로는 양인으로 칠살을 잘 달하고 있고 식신으로 살을 제압하는 기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주는 뭐냐면은 이 칠살이 왕하잖아요. 칠살이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해결해야 될 난제입니다. 난제. 근데 그 난제를 뭘로 해결하느냐? 이 목으로 해결한다 이겁니다. 목으로. 목은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 그러면 수생목해서 목생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삼변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새만 자꾸만 봅니다. 새. 사주가 신하냐 신약하냐 뭐 이런 것만 자꾸만 봐갖고서 판단을 하는데, 이 새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재관에 대한 대응, 식상에 대한 대응, 인성에 대한 대응 관계를 보는 것이지 이걸로써 용신을 잡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뭘 보느냐? 기를 봐야 됩니다. 기를. 다시 말하면 기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아무리 뭐냐면은 겉모양이 크고 힘이 세 보여도 기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 사물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키가 1m 90이고 100kg의 체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내부적인 건강 시스템 기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한 걸음도 움직이질 못하죠. 아무리 키가 작은 어린이가 1m에 1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기가 잘 돌아가면 건강해서 산을 막 탑니다. 그래도 지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를 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기가 잘 유통이 되느냐. 그러니까 수의 기운을 목으로 뭐예요? 전환하죠. 그래갖고 목생화가 됩니다.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가 잘 이루어지는 사주죠. 이렇게 삼변을 이루어야만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삼변의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생목 목생화가 기본이고, 두 번째는 화생토 토국수입니다. 토국수. 내가 요건 식신이죠. 그러니까 식신은 뭐예요? 나의 표현이죠. 표현. 내가 가르치고 설명하고 표현하고 내 생각을 갖다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써 뭐예요? 이 칠사를 제압하는 거죠. 이것이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삼변을 잘 이뤄갖고 본인의 일관된 능력으로 칠사를 극복해 나가 뜻을 이룬다 이거죠. 거기다가 병과 임의 조합으로 서로를 잘 비춰주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유명인사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인물이 좋고 옷을 잘 입고 꾸미기 좋아하는 스타일리스트다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병임 조합이 우선 문제죠. 이 사람은 보여지는 것을 잘한다 이거죠. 남한테 잘 보여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한테 멋지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깔끔하고 엣지 있게 멋을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42세 현재 왜 미혼일까? 앞으로 결혼은 어떨까? 이 사주는 재가 없죠. 무재사주죠. 그래서 재생살은 안 되고 살인상생의 구조입니다. 재생살이 있어야 남편을 내조하게 되는데 재가 없고 살인상생 구조입니다. 살인상생 구조는 내가 남편에게 외조를 받아, 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외조를 받아서 내가 더욱 빛나는 것을 바란다 이거죠. 즉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 결혼의 형태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결혼을 했죠. 이러한 사주 구조는 한 가정의 처로서는 너무 그릇이 커서 관을 사회적 명예에 치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혼이 잘 안 되는 구조이고, 앞으로 남자를 만나게 되더라도 인문학적으로 혹은 사상적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남성과 인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코드의 교감이 필요한 인연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독신으로 지낼 가능성도 많죠. 배우자 인연으로는 호랑이띠와 토끼띠 인연이 상당히 좋고 강합니다. 결혼 시기는 올해 계면년부터 정민년까지가 적합한 아주 결혼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1000억 이상의 부와 명예를 이룬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건 먼저 이제 설명한 것을 살피면 알게 되는데, 단 이 사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재사주죠. 무재사주인데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말하면 보통 재가 있어야 돈을 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이고 사주 구조에 따라 명예와 재가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다 이거죠. 이 사주는 수가 돈입니다. 수가. 관살이 돈이죠. 명예와 인기가 돈이다 이거죠. 그래서 경술, 기우, 무신운이 올 때 수를 금생수로 생하고 또 토가 수를 잘 컨트롤 하게 되니까는 돈이 쌓이고 명예가 쌓입니다. 또 병실 일주가 화생토로 자기의 능력을 밖으로 표현하는 건데, 재운이 들어오면은 또 화생토, 토생금으로 삼변이 잘 되죠. 나의 재능과 표현으로 재를 만들어내는 운으로, 나의 능력으로 재를 만들어내어 삼변을 이루죠.
쟤는 직장인으로 볼 때는 부하가 되고, 종교인이다 볼 때는 신도가 되는 거고, 선생으로 볼 때는 제자가 제입니다. 그런데 경수로부터 무신운까지 재운으로 계속 들어오니 인기가 좋아져 수강생 제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쟤를 컨트롤 잘하는 사주가 재운이 오면 항상 결과 분석, 결과 예측 능력이 뛰어나서 본인의 생각과 계획에 맞는 생활을 실행을 하는 인물이 된다 이거죠. 천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몇 배의 더 돈이 쌓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운세는 이제 무신운에 지금 있는데 정미운을 가게 되면, 정운은 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이렇게 혼잡된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이렇게 정의만 하게 되면 더 아주 심플해지고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인 합살되고 임수가 홀로 빛나니까 더욱 인기가 좋아지며 종교나 사상단체를 만들어 인기를 이어가거나 정치계에서 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운은 건강 조심해야 되고 술미형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오술로 삼합을 했던 것이 오미로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기와 세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와 세의. 그래서 건강을 조심하고 의외의 사고수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병운은 요것이 이렇게 서로 병이 임수 두 개를 감당하기 힘든데, 이렇게 병화가 오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임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주가 깨끗해지죠. 그래서 양임수의 병화가 더욱 빛나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큰 이름을 떨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운 같은 거는 좌우충하죠. 그러면 건강, 사고, 수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평간이 강하게 작용하는 명조로는 갑자기 의외의 사고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주는 뭐냐면은 이렇게 반말로 한다면 신왕하고 살도 왕한 사주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가 급격히 무너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임수의 뿌리는 자수 아닙니까? 근데 좌우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을 조심해야죠. 근데 이제 술토가 있어서 많이 보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